네, 뉴스 정면 승부 최인호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여의도 한약방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내일 이제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원 구성상 결론은 뭐 좀 예상이 쉽습니다. 근데 이제 표의 구성이 특히 이제 이게 비공개 투표니까 어쨌든 비밀 투표 보장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요게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꽁꽁 뭉쳐가지고 국민의힘이 이제 말하자면 결사항전의 모습을 보일 거냐 아니면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라는 것이 이제 궁금증인데 정호김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그 대표 시절에 불체포 특권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고 네. 그 당시에 그 특권 포기 각서를 썼기 때문에 그 취지에 따르자면은 이번에 그리고 또 당사자인 권성동 의원도 실제로 자기는 그 소위 뭡니까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심사 받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불체포 특권을 네. 포기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그 표를 받는데 그 반대표가 꽤 나온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만약에 생각보다 찬성표가 이거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탈표가 나왔는지 좀 말하기가 좀 어렵긴 하겠네요. 네, 어쨌든 뭐 대부분은 조심스럽지만 통과되리라 보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관되려면 가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이제 그 본인이 포기하겠다고 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다만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제 식구 제 가족 감싸는 게 있잖아요. 있긴 하죠. 그런 이제 동업 의식이 있어요. 우리 의원 불패 뭐 물론 이 강선우 여가부장 깨지긴 했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탈표가 상당히 놀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분이 오랫동안 정치를 다선이잖아요. 5선인가? 네. 그러면서 그 여야 막론하고 인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의외로 이탈표가 놀 수 있다. 그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이탈표 지금 말씀하신 거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거다. 거기도 놀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오랜 인연이 있잖아요. 네. 권성동 의원이 제일 큰 인연은 중앙대 법대 선후배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네. 저는 통과는 되는데 네. 법원에서 네. 기각될 것 같아요. 법원에서 기각될 왜냐하면 것 이게 같다. 그 도주 의뢰는 확실히 없잖아요. 네. 포기한 사람이 도망은 안 가거든요. 상식적으로. 네. 그럼 이게 결국 증거인멸인데 그래 범죄 중대성. 예, 증거인멸 또는 도주 의뢰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네. 범죄 중대성 변론하더라도. 그럼 이게 과연 이게 윤영호 이분이 뭐 메모지에 뭐 이런 게 돼 있잖아요. 이걸 인멸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존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지금 강경 모드인데 이것도 그냥 일단 뭐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지침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까? 본인이 포기한 걸 대표가 왜 합니까? 그렇게. 네, 자율 투표로 가는데 네. 근데 문제는 통과는 되되 법원에서는 기각된다. 법원에서 그게 기각된다. 네. 최인호 의원님은 민주당에 있으면 이탈표는 100%입니다. 네.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없다. 네. 그런데 이제 국힘에서 저는 의외로 만약에 자율투표인데 물밑에서는 출석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진짜 이제 출석을 그대로 두면 한 절반 정도 참석해서 오히려 저는 친윤파 의원들 중에서 장동혁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했던 약속들 뭔가 어기고 대통령도 만나고 뭐 이런 데 대한 괘씸하다 해서 이거는 뭐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부가 찬성해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좀 흔들려고 하는 의도가 혹시 몇 표 나올지도 모른다. 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내일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네, 지켜보시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2월 달에 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을 때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휴대전화를 이제 몰래 반입했었다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다음 뉴스가 뜬 게 휴대전화를 뭘 했냐 이랬더니 토리 영상을 보여줬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아지들 잘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에피소드로 지금 공개가 됐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휴대전화 밀반입은 불법일 것이고 두 번째로 정말 강아지 얘기만 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장 이제 가까우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부터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휴대전화는 뭐 변호사님이니까 우리 다 네. 알겠지만 옛날에 그 몰래 쓰다가 위계한 공무방해나 네. 또 이제 그 처벌된 예도 있습니다. 그쵸. 변호사가 네.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간 거는 불법은 분명하다. 네. 이렇게 보고 근데 얼마 전에 이화영
부지사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변호사하고 접견한 게 녹취가 높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까? 녹음 시설도 네. 반입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여야 간에 이렇게 교도소의 그 관리가 부실하다. 아. 이거는 이제 정말 지적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 반려견은 뭐 자꾸 김건희 여사 하고 이렇게 질문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뭐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에 또 개를 좀 보고 가자. 개를 마지막 한 10분 보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여기 그 반려동물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걸 김건희 여사하고 비교 대상이 됩니까? 아. 김건희 여사를 더 훨씬 사랑하고 네. 반려동물도 보는 거죠. 반려동물은 근데 지금 어디로 가 있나요? 지금 원래는 이제 그 경호처가 키워야 되냐 네. 이게 국가재산 논란이 있었는데 네. 그 코바나 컨텐츠 있잖아요. 네. 거기 김건희 여사하고 오래 인연이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이분들이 키우겠다. 아. 키우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역시 서정욱 변호사님한테만 들을 수 있는 단톡인 것 같습니다. 강아지는 코바나 콘텐츠에 있다. 아, 직원들한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휴대전화를 했다. 이거는 네. 뭐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고요. 구치소장이 지금 전출이 되어 있는데 그 구치소장이나 교도관들의 협조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자 1차 구속 때는 그 헌법재판 심판 중이었는데 네. 그 와중에 휴대전화를 하고 또 황제 지금 접견 특혜를 받았다. 1박 2일로 아침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내내 접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수십 명을 접견했다는 그런 것도 밝혀졌는데 도대체 휴대전화를 가지고 2차 계엄 모의했을 수도 있고 증거인멸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휘를 또 해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고 이에 대한 명백한 의법 조치 관계자들 또 이 부분에 대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도 명백하게 수사에서 밝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른 차원으로 얘기를 할게요. 네. 정말 반려견에 대한 안부를 물었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정치학에서도 요새 좀 핫한 부분이 정치 심리학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그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또는 살아온 궤적이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 특히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책 결정을 했을 때 그걸 이디오싱크레틱 변수라 그래가지고 그런 걸 연구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극단적 정책 결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그 체포가 돼갖고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강아지 사진을 보면서 위축되지 않았느냐고 질문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는 그 상황에서 부인인 김건희 씨도 면회로 오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심리적 상태이면 결국 자기 때문에 수많은 별들이 구속돼가지고 체포돼가지고 조사를 받는 상황이고 그런 일을 벌였는데 강아지 괜찮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해요. 재발되지 않더라도.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상한 일들이 참 많았었어요. 네. 뭐 미국의 대통령들도 그랬고요. 레이건이 그 암살 시도로 다쳐가지고 수술한 다음부터 부인이 점성술사를 데리고 조언을 받는데 그거를 막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후세인 아시죠? 네. 사담 후세인 이라크에 전쟁 광이고 굉장히 그 이라크 자기 국민들한테 화학무기를 썼느냐 안 썼느냐 말이 많은데 후세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죠. 바퀴벌레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심리적인 부분을 상당히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사람 김정일. 김정일이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조용필 노래인가요? 김정일이 독재자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북한에서 핵실험하고 그 핵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나왔는데 김정일이 좋아하는 노래가 우리나라 가수 중에 최진희 씨인가? 네. 사랑의 미로예요. 네. 그러니까 매치가 안 되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 연구를 하는 분야까지 있는데 이 와중에 국민을 모두 놀래게 하고 더군다나 본인이 이제 탄핵의 과정으로 가는데 거기서 자기가 정말 그
반국가 세력하면서 거기 한동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큰 일을 벌여놓고 강아지 얘기를 묻는 이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 연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학 우리, 박사 예. 정호김 의원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아주 네. 잘 들었고요. 그런데 네.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네. 드리면 아니 왜 휴대폰 전화할 때 김건희 부인에 대한 안부 안 묻고 네. 반려견 안부를 물었냐. 그건 아마 김건희 전 여사가 사고를 너무 많이 치니까 너무 좀 미워한 거 아니냐. 뭐 서 변호사님 맞습니까? 네, 개변의 핵식인데 맞습니까? 지금 뭐 김건희 씨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지금 서정 변호사님은 한 번씩 접견 한번 가세요. 그래야 방송도 아직도 저희가 안 살고. 가셨어요? 안 가세요? 적경 갔던 변호사한테 계속 실시간으로 듣기 아,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안 했어요. 제가 변호사님이 가진 않습니다. 안 갔다라는 가지 건 좀 않는다. 놀라운 일이네요. 진짜.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 요즘 심리적 상태는 그럼 어떻다고 좀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사들 통해서 네. 아주 이제 그 성격이 워낙 낙관적이에요. 네. 저도 여러 번 뵀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현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 정치 보복이 몰아쳐도 언젠가는 이긴다. 그리고 내라는 게 무죄가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잘 견디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근데 지난번에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가 김건희 씨는 뭐 혈압도 저혈압이고 건강이 안 좋다, 심신이 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부부가 정반대 성격인 건가요? 완전히 180도 반대죠. 네. 성격은 전략도 180도 다르고요. 네. 김건희 여사는 이제 그 재판 24일 잡혔잖아요. 그 변호사들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제 재판 대응을 할 겁니다. 무죄 대응을 할 거고요. 네. 지금 이제 그 건강은 진짜 안 좋죠. 왜냐하면 혈압이 거의 뭐 70, 30, 70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몇 번에게 쓰러진 적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요. 그래서 아마 두 분은요. 제가 보기에 완전히 어떻게 부부인가 할 정도로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재판 전략도 정반대예요. 그래요. 근데 그 한쪽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그리고 낙천적인. 꼼꼼하게 네. 꼼꼼하게 준비하는 건 김건희 씨고 예,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냥 어떻게 되겠지 약간 이런 거라는 거예요. MBTI 어떻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 저는 싶네요.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심리학 전문가의 분석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김상민 전 부장검사 매관매직 의혹을 좀 받고 있고 수사를 어제 받았습니다. 출석을 특검에서 했었는데 이우환 작가의 그림을 이제 샀는데 이게 김건희 씨 오빠의 요청으로 대신 구매한 것이다. 돈도 내 돈이 아니고 김건희 씨 오빠인 김진우 씨가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김상민은 제가 진짜 아끼는 동생인데요. 네. 이 두 가지 이유로 돼요. 하나는 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 누가 산다고 하면 물건값을 이게 엄청나게 비싸게 부를 거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검사가 오랜 인연이 있으니까 정품을 보장하고 검사한테 사기는 못 치잖아요. 그러면 그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검사한테 사기치면 이게 바로 그냥 회사 파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을 수 있는 중간에 매개자 워낙 가짜가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검사라는 이제 확실한 신분에 팔겠다. 거기다가 이제 그 김진우 씨가 사면 값이 1억이 아니고 뭐 3억 5억 왜 수집하려 할까? 이렇게 그 때문에 1억에 자기가 중매를 해줬다. 중개를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게 감정을 했더니 한 군데는 위작으로 놓잖아요. 네. 한 군데는 진짜고. 네. 김상민 검사도 충격을 받았다. 확실하다고 자기는 그만큼 믿는 사이인데. 내가 이런 사기를 얘기가 당했다. 있습니다. 내가 예. 그림 사기를 당했다. 네, 이상한데요. 근데 상식적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니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을 했고 그래서 다양한 그 전시회를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그런 게 이제 사실 김건희 씨의 어떤 주요 프로필이잖아요. 네. 그러면 화랑이나 그쪽에 아는 사람도 많고 적어도 다른 사람 통해서 누구한테 가면 된다 정도는 찝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김상민 현직 검사한테 구매 대행을 맡긴다? 이게 사실은 일반 그냥 뭐 집에서 뭐 일만 보시던 분이 아니고 이 커리어 자체가 미술 쪽이랑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상민 검사가 이제 그 그림 판 사람하고 네. 오랜 이게 그 인연이 친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그 검사가 산다고 하면 우리나라 게 검사한테 뭐 좀 아무래도 이게 사받아 보면 그런 게 좀 싸게 하지 않겠습니까? 현관 예우가 믿을 수 있다. 있고. 현관 예우가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그런 거짓말을 하니까 네. 이게 전염병인 것 같아요. 아니 맹석이 검사 출신이라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 국민들이 과연
정말 믿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지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좀 화도 나는데요. 그런데 그 김진우 씨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제가 발음을 잘해 주십시오. 저는 김준우고요. 예, 네. 김진우. 네. 김진우 씨는 제가 국토위 간사 때 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그 의혹을 제가 이제 동료 의원들하고 막 파헤치는데 여기 ESIND 김진우 네. 사장으로 있는 이거 좀 더 뭔가 있다 이랬는데 사실은 이 뭔가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덜 조명된 양반이 이 김진우라는 양반이에요. 네. 그래서 이 김진우의 네트워크를 좀 더 특검이 좀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 김상민 지금 검사가 한기시켜 준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아마 김진우 씨가 좀 더 곤혹스러운 위치로 빠지지 않겠나. 네, 역시 부산 분이라 준과 진 사이의 발음이 불분명해서 김진우. 제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의원님. 그 영부인 오빠의 그림 매매 구매까지도 중개할 정도면은 김건희 씨와 굉장히 가깝다라는 추정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오히려 영부인 가족이 그림을 산다 그러면은 비싸게 받을 것 같아서 공직자인 본인이 중간에서 중개를 했다 그러는데 검사이기 때문에 네. 비싸게 받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부시에린 시계인가요? 네. 영부인 DC도 있는데 이 그림을 영부인 오빠가 산다 그러면은 오히려 영부인 오빠 DC도 받을 수 있었을지 이게 재직 중 대통령 재직 중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김상민 씨라는 사람을 저는 몰라요. 네. 그런데 요번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확증 편향을 경계한다 그랬는데요. 진짜 확증 편향을 안 가지려 해도 본인의 그 행보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확증 편향을 갖게끔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검사로 있으면서 출마하겠다고 창원에 가서 했던 행보라든지요. 여기에 또 그 명태균 씨의 그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네트워킹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이 영부인이나 가까운 것처럼 그리고 김건희 씨가 스스로 김상민을 공천해 줘야 되니까 김영선 포기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둥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대통령은 이미 이제 영어의 몸이지만 보수 정당의 어떤 존폐마저도 흔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제 이게 해명이 저는 약간 석연치 않은 게 원래 김건희 씨는 이우환 씨 작품은 위작이 하도 많아서 나 같으면 안 산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빠가 살 때는 이우환 작품사라고 김상민 검사를 그럼 소개해줘가지고 이렇게 간다? 이것도 사실은 좀 약간 그러니까 같은 편 어쨌든 이들 사이에서도 말이 좀 안 맞다. 서사가 맞지가 않다. 꾸며낸 서사 아니야. 이런 의심을 제가 검사라면 할 것 같거든요. 서정욱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김건희 여사가 소개해 준 건 아니고요. 네. 김상민 검사가 원래 김진우 씨하고 원래 친합니다. 원래 제하고도 친해요. 다. 네. 세 분 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아마 김진우 씨가 그림을 사고 싶은데 네. 검사가 이제 일단 위작이 많으니까 설마 검사를 쏘겠냐. 그러게 오래 인연이 있고 또 싸게 사니까 아마 활용하니까 자금 출자한 보시죠 뭐. 네. 1억이 어디서 나오냐. 네. 이거만 조사하면 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사실 이번에 또 김진우 씨 집 압수수색을 했더니 또 다양한 롤렉스니 뭐니 하여튼 유명한 브랜드가 이제 다 나왔는데 이게 그냥 결혼식 폐물이다. 김진우 씨의 폐물이다. 요양원이었죠. 요양원. 네, 그쪽이었는데 그게 있는데 그것도 무관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김진우 씨가 아니고 이건 아마 제가 보기 최은순과 관련한 걸 겁니다. 네. 요양원. 네. 요양원은 물론 김진우 씨도 있지만 최은순. 근데 씨고. 동생 결혼식 폐물이라고 지금 김건희 여사 측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남이 이녀잖아요. 네. 김진우 씨 이제 또 남동생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김건희에서 언니가 있거든요. 아마 이게 척이란 게 동생이란 게 언니 김건희 씨한테는 언니인지 동생인지 그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하여튼 이남 이녀니까 결혼식 폐물을 어머니가 최은순 씨가 보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일단 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보도되고 있는 게 있는데 김건희 씨가 지역 현안을 직보받고 이제 예산 문제 관련해서 약속을 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노광규 시장 관련해서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민선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역의 현안 사업을 직접 보고받고 예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결국은 이제 영부인이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행사했다고 하는 보도인데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이 의원님?
김건희 씨 얘기를 하면 할수록 국민의 힘으로서는 그게 악재가 돼요. 그러니까 아마 뭐 이것뿐이겠어요. 조금 전에 뭐 롤렉스 얘기 나오면은 또 사람들의 어떤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얘기들이 그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실은 영부인은 가만히만 있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안 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중언부언하고 싶지는 않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두 분은 어쨌든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소위 우리가 이제 정치 평론가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정치의 건강성을 위해서 오른쪽 날개를 어떻게 유지해서 다시 훨훨 날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당의 대표라든지 좀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진작에 이거 가름말을 치고 선을 그으라 그랬는데 네. 아직까지도 선이 안 그어져 있으니까 김건희 씨 얘기가 나오고 정치평론에서 그러다 보면 이게 다시 민주당이 또 이거를 비난하고 그러면 또 국민의힘은 굳이 자기들이 이거를 디펜드할 필요가 없는데 또 디펜드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당의 위상이 더 떨어지고 지금 그거의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호김 의원님께서 이제 전직 정치인으로서 보수로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윤석열, 김건희 디펜스를 치는데 보수의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보수가 미래로 갈 수 있는 혁신 작업에 이제 박차를 가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는 저는 정청래 대표가 머리를 쓴다고 봐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서 정말 대표를 포함해서 딱 사과를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면은 오히려 민주당이 허를 찔려서 못할 텐데 정청래 대표가 자꾸 사과하라니까 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정청래 대표는 더 사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과거에 우리가 교훈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한약방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인호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세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은 주로 먹는다.